안녕하십니까. 한동대학교 이국은 교수입니다.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오늘 포항 MBC 보도 특집은 영덕과 울진의 군수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민선 7기 지방정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관해서 각오와 또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두 군의 이 상생 전략까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두 분 군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이희진 영덕 군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찬걸 울진 군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지난 선거에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이제 민선 7기를 시작하는 마당에 우리 두 군수님의 인사 말씀과 또 앞으로의 각오를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군수님 부탁을 드릴까요? 예. 국민 여러분, 선거가 끝나고 상가나 또 시장이나 또 마을을 다니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은 또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인사를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원전 백지화 이후에 선거 기간 동안 걱정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걱정들을 담아서 행정이 주민과 소통을 하면서 영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울진 군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울진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진 군수 전창걸입니다. 희망찬 새 울진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울진 구민 여러분 많은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선거는 끝났습니다. 선거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있으면 구민 여러분께서 모두 빨리 해소해버리고 울진군 발전을 위해서 저와 함께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편을 가르지 않는 그런 군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그런 현장 행정을 하겠습니다. 울진의 100년 대기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행정을 하겠습니다. 울진군 발전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지역을 돌면서 인사를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인사를 못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저희 소신껏 울진군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약을 우리 두 군수님께서 후보 시절에 말씀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아마 국민들께서 두 분 군수께서 약속하신 공약을 어떻게 지켜가실 것인가를 아주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순서로는 먼저 두 분 군수님께 선거 과정에서 제시하셨던 공약의 골자를 조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중에서 특별히 이 실천과 관련해서 좀 우선순위랄까요? 먼저 좀 이렇게 실천하실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좀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군수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덕이 이제 선거 기간 동안 주민들께서 많은 말씀을 사실 주셨습니다. 그 안에 걱정도 있고 희망도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영덕은 실제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 7, 8년 동안 정책의 방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영덕이 원전 백지화가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제 미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준비의 시간도 함께 도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공약을 나누면은 새로운 100년의 먹거리를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이고 또 둘째는 2000만 관광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렇게 제가 주민들에게 공약을 했습니다. 영덕의 미래 먹거리가 저희들이 현재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저희들이 정부의 원전 백지화 이후에 한 6가지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신재생 융복합 단지 조성 그리고 이제 그 블루시티 그다음에 농업 에너지 농업 에너지 산업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만은 특별히 정부와의 관계가 지금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단지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확답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원전 대체 사업의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는 것인데 영덕이 가지고 있는 그 예주의 정신, 그 역사 문화의 어떤 정신들을 우리 국외 읍면에 좀 관광 산업으로 활성화시킨다면은 더 발전된 영덕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예주 권역에 대한 용역은 마무리가 되어 있고 또 우리 도화 마을에 대한 용역도 마무리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특별히 좀 이제 지금 언급하신 것 말고요. 영덕군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군 내에 뭐 좀 균형 발전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뭐 지난 4년 동안 돌아보면은 저도 뭐 전임 군수로부터 받은 사업들이 약 마무리를 하려면 한 2,700억 정도 사실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작년 말로 봐서도 한 1,900 정도가 투입이 돼 있고 마무리 사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예주권역 우리가 3.18 만세울림 사업 등 이러한 예주권역에 대한 균형 발전 이러한 사업들을 통하고 특히 이 송천이나 또 오십천이나 또 축산천 같은 경우를 주민들에게 이랬다면 돌려보내는 작업, 주민이 조금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들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그 융복합 단지하고 또 관광 활성화 또 영덕군 내의 균형 발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울진의 전 군수님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작지만 꼭 필요한 그런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군민이 군정의 주인이 되고 또 군민 속에서 민주주의가 꼽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그런 공약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경제하고 민생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자치단체장 취임하면서 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신한울 3, 4호기가 지금 보류돼 있어요. 그래서 울진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재기가 돼야 되고 그 재기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일단은 울진 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지금 장기적으로 미해결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국책 사업들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동해안 철도 교각 문제. 그래서 철도 공사가 지금 늦어지면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해결해서 철도 공사가 제대로 시기 안에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우리 주변 그 해심은 온천 문제, 그건 민가의 갈등 문제니까 빨리 해결해서 민가의 갈등을 없애야 되겠다. 그 다음에 88 이제 국도 직선화 선행계량 문제 이것도 빨리 돼야 이 예산이 집행되고 공사가 진행되면은 지역에 일자리도 창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빨리 해결하는데 먼저 주력을 해야 되겠고 그 이외에 지금 국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들 중에서 이제 지역 물품 우선 구매 제도라든가 그다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문제 그다음에 다목적 인력 뱅크를 이용해서 지금 농사철이 되니까 농민들이 일자리 일손 돕는데 빨리 주력을 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동 군수실 운영하고 그다음 울진군이 남북으로 길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민원실을 빨리 남쪽에 좀 설치를 해서 울진 구민들이 민원 때문에 시간이 보내는 일을 없는데 좀 주력을 해야 되겠다. 그 이외에는 지금 뭐 계속 추진해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뭐 이 군수님하고 좀 같은 질문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울진군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으로 길고 또 상당히 큰 권역이라서
울진군 내에 남북간이라든가 또는 그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 사이에 뭐 균형 발전 같은 것에 대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가요? 예, 울진이 실제로 이제 남북으로 길게 돼 있고 지금 전임 군수님들이 이제 지역별로 실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연결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좀 주력을 해야 되겠다. 그거는 뭐 하여튼간 북부, 남부, 중부에서의 연결고리가 지금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연결고리로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데도 주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그 영덕과 울진의 가장 중요한 뭐 현 시점에서 이 현안이랄까요?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시는 것처럼 두 지역이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덕 군수선거 과정에서 결국은 원전건설, 천지원전건설 백지화에 따른 피해 보상 그리고 대안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경과가 어떻게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풀려갈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예, 뭐 그 선거 전에 저희들도 이 원전 백지화가 뭐 공론화되었고 결정이 되었고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몇 개월 동안 정부 관계자를 찾아보고 또 대책을 마련에 대해 요청도 했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원전 백지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영덕군에서 전원개발 사업 예정구역에 대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수립에 대한 계획도 요구를 했고 또 그리고 부지 매입 후에 대한 국책 사업을 추진해달라 요구도 했고요. 또 예정구역 주민의 또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 그다음에 영덕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이런 것이 크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크게 보면은 저는 우리 영덕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울진이나 경주나 이 원전 백지화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덕도 뭐 당연히 앞장서서 해야 되지만은 이 경북도 차원에서도 앞장서서 이러한 부분을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지난번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성리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현재 산자부가 생활 환경 실태 조사를 지금 실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난 주입니까? 주민들을 만나고 또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약 8년 동안 정말 원전에 대한 원전으로 인해서 정말 이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뭐 방송이기 때문에 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거기에 정주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어떤 부채 관계의 어떤 그런 점들이 이 원전으로 인해서 발생된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가 정말 차근차근히 한번 지역 주민들을 좀 만나보고 정말 그분들의 어려움을 정말 어떤 것인지 좀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야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희 군도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전 그 특별지원금 380억 문제는 지금 뭐 한수 문제가 법제처에서 법리적인 논리를 이제 그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환수가 결정한다고 지금 뭐 발표도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런 절차 내에서도 우리도 이 법적 검토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응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법제처의 요구 요청에 그 법제처의 이 법리 해석을 보면은 이 380억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다른 예산이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지원의 방향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그 의견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부의 이러한 그 380억에 대한 특별지원금에 대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산자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지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그 융복합 단지 조성, 또 농업 융복합 에너지 농업 융복합 단지 조성, 또 우리 예주마을 울림 만세 사업이라든지 한 6가지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차근차근 정부한테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380억에 대한 국고가 지금 나간 상태에 그것은 이제 환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행정부 안에서는 이제 최종적인 해석인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그 군수님 말씀은 좀 어떤 이 문제를 풀어가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취지로 들리는데요. 이 원전 그 특별지원금의 사용에 대해서 이거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전을 정부가 예를 들면은 원전을 추진을 했고 또 우리 영덕군이 그 당시에 이제 의회에 개최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정부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정부의 예를 들면 2012년에도 정부로부터 승인을 12년도 11월 달에 저희들이 계획을 제출했고 13년도 1월 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로부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절차에 받아서 저희들은 이 380억을 교부를 받았는데 일방적인 결정이죠. 정부가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것을 우리 보고 돈을 이렇게 회수해 나가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난번 그 심의위원회 해수에 대한 심의위원회에 열렸을 때 강석호 의원님을 비롯해 제가 가서 이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자부가 승인을 해줬고 우리는 이 승인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집행된 건데 이것은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물론 우리 영덕군회가 승인을 안 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우리의 어떤 이 지방정부의 민주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사용이 좀 늦었다 해서 이 모든 것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은 옳지 않다고 했고, 그리고 정부로부터 승인받아는 그 예산을 기금을 영덕군회가 승인을 안 해줘서 영덕군의 예산 군비로서 예를 들면 사용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29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저희들이 산자부에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법제처의 내용을 보면은 이 380억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했지만은, 그러나 정부의 결정 이 뭐냐면은 이 영덕 군민들의 이 재산적 정신적인 피해, 여러 가지 지금 8년 동안의 어려움, 이것을 고려했을 때 법과 예산적인 범위 내에서 다른 법률과 다른 예산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10분 활용해서 지역 주민의 그동안 정신적 또 재산적 피해 이런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계속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혹시 이 일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어떤 행정소송이 관련 시작된다거나 이런 것까지 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절차가 지금도 언론으로 나오고 있고 정부의 방향들 대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 그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도 사실은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대응을 하고 충분하게 그 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가 이 천지원전 문제에 관해서 입장을 근본적으로 좀 바꾼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문제이고 중앙정부와
또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방 정부 사이에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제가 잘 조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뭐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는 쪽으로 비화가 될 것인지 좀 그 상당히 민감한 문제여서 제가 좀 여쭤보았습니다. 예, 울진에 관련돼서도 역시 원전 관련된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원래 계획되었던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지금 건설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지역에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울진 전체의 발전 계획을 집행하는 데도 상당히 큰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실 생각이신가요? 예, 뭐 저희 울진군 또 지금 원자력에 관련돼서는 뭐 원자력이 있는 지역과 상황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신한울 3, 4호기 건설도 마찬가지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 약속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또 바뀌고 하는 것은 그는 정부가 참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울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이 최초에 이게 3, 4호기까지 신한울 3, 4호기까지 이제 한 지역에 유치하게 된 이유는 보면은 이제 삼포 직산 지역에 원전 예정지로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이제 정부 원전 정책에 따라 가지고 없어지면서 이제 북면 지역의 한 곳에 10기를 유치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울진 구민이 14개 선결 조건을 요구했고 그것이 또 실행이 안 되다 보니 8개 대안 사업으로까지 이제 나와서 정부에서 2,800이라는 이제 돈을 주면서 3, 4호기까지 하는 걸로 그래서 울진군에 총 10기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울진군은 보면은 참 정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를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또 3, 4호기까지 안 하겠다. 이거는 참 울진군으로 봐가지고는 너무나 정부한테 피해를 입은 군이다. 우리 에너지 정책을 울진군이 전국의 거의 20% 정도를 우리가 울진군이 감당하고 있고 또 송전탑이나 이 모든 문제에서 울진군은 지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이 정권 하나 바뀌었다가 이것까지 또 하겠다 안 하겠다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래서 지금 현 정부는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로 국민들한테 실망만 주는 정권이다. 그렇게밖에 울진군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 4호기는 정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울진군은 좀 국민들이 단합되고 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유치를 위해서 국민들이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취임했습니다마는 도지사,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제일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방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울진구민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울진구민이 또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하여튼 국민들이 그냥 잊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정부는 정말 이 원자력 울진구민과의 약속 이것은 꼭 지키게 하겠고 그래서 행정, 의회,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앞으로 원자력은 이제 없어져야 되고 없어지고 숫자가 이제 줄어집니다. 수명이 되면은 폐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도 울진군에서 이제 원전 해체 센터라든가 제2원자력 연구소라든가 그다음에 원자력 그 기술 표준원이라든가 그다음 방사선 융합기술원이라든가 어떤 연구기관을 울진에 유치해가지고 앞으로 한 7, 80년 후면 원자력이 이제 완전 연구 폐쇄될 것을 대비해서 이런 것도 정부에다 요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울진구민은 정부에 대해서 참아왔고 양보했지만은 7기 민선에서는 그렇게 양보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앞으로 폐쇄됐을 때 울진군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준비도 지금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원금 관련된 법도 좀 개정해야 되겠고 그다음 원전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 지원법도 좀 개정해서 옛날 그 강원도 태백 광산이 없어지면서 특별법 제정했듯이 그런 것도 좀 정부에다 요구해서 그래서 울진군이 앞으로 영원히 원자력이 이제 수명이 다 돼서 폐쇄하더라도 살 수 있고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울진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원전에 대한 대책입니다. 네. 4년 임기신데 한 70년 뒤까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그 건설을 할 거냐 말 거냐, 중단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지난해 가을에 공론조사 방식으로 이것을 결정한 예가 있습니다. 네. 신한울 지금 원전에 관해서 혹시 이 문제가 좀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면 지금 중앙정부는 앞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공론조사 방식 같은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관한 대책 같은 것은 울진군에서 세우신 게 있나요? 글쎄 그런 데 대한 대책도 물론 세워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울진군에서는 이 신한울이 유치돼야 하는 정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울진 구민들이 거기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좀 전달을 해서 뭐 어떤 공론이나 이거보다도 중앙정부가 이거 필요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데 좀 주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제 질문을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공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뭐 장관이나 대통령이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민들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수기를 거쳐가지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울진군에서 어떤 의견을 낸다고 하면 그 시민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호소도 하고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울진군에서 준비를 좀 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뭐 어떤 형태든지 간에 현 상황에서 울진군의 중앙정부에서 뭐 어떤 형태를 하든지 간에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유치해야 된다는 쪽이 지금 거의 뭐 한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뭐 이 공론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어떤 정부에서 해도 그게는 아마 시간 낭비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울진군민들의 동의가 없이 또 결정되는 것도 대단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공론조사 예를 보면 그건 이제 전국 차원에서 좀 이야기가 돼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고요. 만에 하나 이게 이제 중단된 것이 취소가 된다고 하면 그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차세대 에너지 산업을 유치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도 좀 그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여쭙습니다. 그래서 신차세대 에너지가 과연 이 원자력에 대한 효율성과 비교가 될 수 있을지 저는 그 원자력에 대해 어떤 에너지가 돌아도 원자력에 대한 전력 발전량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이 울진 구민이 소득하고 또 직결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차세대 어떤 뭐 태양열이 돌아든 화력 발전이 돌아든 어떤 것이 돌아든지 간에 그 울진 구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신재생 에너지가 돌아온다 해도 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발전량도 안 된다고 보고 또 울진 구민이 그걸 대해서 그런 걸 하니 원자력이 지금 하는 걸 왜 안 하느냐 이런 아마 반론도 상당히 세다고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원전 문제가 워낙 지금 민감한 상황이 돼 있어가지고 좀 질문을 길게 드렸고요. 간단히 두 그 군수님께 좀 정치 얘기를 좀 여쭈어 봐야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정치 구도가 뭐 정말 이렇게 한꺼번에 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변했고요. 이 TK 지역만이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그 소속인 군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 상황이고요. 뭐 지역 정가에서도 뭐 이제 그 여당이죠.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좀 생기고 뭐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정치 환경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이제 재선에 성공하셨으니까요. 그 앞에 하셨던 일기하고 이번 2기 재임 동안 이 바뀌어진 정치 환경이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번에 기초단체장만 보더라도 한 6, 7분 정도인가 제가 민주당도 되었고 또 무소속도 되었고 그렇습니다. 뭐 우리 전창걸 의원님도 마찬가지 무소속이 당선이 되셨는데 정치 환경이 단순한 정치 환경이 이제 변했다기보다는 과정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변화가 있고 그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된다는 것을 좀 깨우쳐준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당의 구조도 중요하지만은 이 주민의 의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책 패턴도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어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여론을 형성해가는 그러한 선거 구형의 체제였다면은 지금은 워낙 각 개인의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개개인에 설득하는 작업 내지는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점 또 우리가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저는 선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정치적인 구조를 질문하셨으니까 그렇지만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변화 속에서 국민 또 국민과 함께 어떻게 정당의 구조를 맞춰 나가고 한 눈높이를 맞추어 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선거였다고 생각하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더 분발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깨우쳐주는 선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울진 군수님께서는 앞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셔가지고요. 좀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좀 너무 앞서가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지 이 바뀌어진 정치 환경 속에서 또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금 울진의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거취를 계속해서 무소속으로 남아 계실 건지 아니면 어떤 정당을 선택하실 것인지에 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밝혀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하여튼 우리 이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정치 환경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난 시대는 와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면은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이 정보가 너무 오픈돼 있고 또 그게 사실이지 아닌지는 몰라도 SNS를 통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냥 와서 하는 얘기를 일방적으로 듣고 믿는 시대는 이제는 지났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진군수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국민들이 믿었지만은 또 이 경북에서의 자유한국당이죠. 새누리당 옛날 전신들이 좀 많이 잘못한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를 당분간은 그래도 무소속으로 가는 게 울진군으로서는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군수가 울진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지 정당을 위해서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그래도 울진군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지역 정당보다도 이제 무소속이 훨씬 일하기는 쉽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데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혹시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저를 무소속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는 국민들 의견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됐고 또 정당을 선택하는 일이 정말로 울진군을 위해서 이득이 된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하면 또 그 길로 가야 하는 게 왜냐하면 일을 해야 하는 군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있지만은 당분간은 무소속으로 가는 게 울진군을 위해서 더 이익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관광산업 관련해서 좀 말씀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주 영덕 고속도로가 진작에 개통이 되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동해 중부선 철도가 영덕까지 올라갔고 곧 삼척까지 개통이 될 거라고 합니다. 영덕이 원래 관광이 유명한 곳인데 조금 더 제대로 좀 활성화될 수는 없는가?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중앙 지상파의 드라마 하나가 영덕을 완전히 바꿔놨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군수님께서는 강구항을 소재로 애니메이션 이런 거 만드는데도
좀 참여도 하시고 뭐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덕의 관광 산업 완전히 좀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계기 같은 거를 이번에는 만들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사실 그렇게 하고 싶고, 제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고속도로 열리고 난 후에 작년에 한 460만 명 정도가 더 관광객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명 관광객들이 이제 영덕으로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관광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고 또 문화 콘텐츠 개발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 재미를 어떻게 이제 우리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에 제가 한번 갔을 때 구마모토 현입니까? 구마본이라는 그 캐릭터를 해서 이것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수익이 한 1조 원 정도를 연간 판매가 되는 걸로 그렇게 나온 것을 통계를 저희들이 봤습니다만은 영덕에 이제 호보토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에 프랑스 제작사가 한 100억을 투자해서 54편을 제작하는데 그중에 영덕의 소재가 한 5편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는 대표분들하고도 영덕의 관광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의 소재의 제한거리라든지 저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현장에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직접 애니메이션 그림을 그려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7월 18일부터 서울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라는 것이 아시아 최대의 캐릭터 행사인데요. 한 5일간 열립니다. 여기에 호보토 국내판 시사회가 열리고 투자 유치 설명회도 개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일본에서도 좀 배워온 것도 있지만은 홍보 로봇도 위촉도 하고 또 캐릭터 개발도 하고 그래서 이제 컨텐츠 산업화에 정당히 좀 힘을 써야 되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향후에 이 호보토의 어떤 산업성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테마파크 조성 등 이런 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라는 측면에서 보면 영덕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신도수 장군도 그렇고 그다음 모곤 이생 선생님 또 김도현 선생님 그다음 우리 나홍 왕사 또 우리 창수 일량의 12종가 역사적 가치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관광 상품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1,000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정말 하루가 아니고 이틀, 3일 더 머무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공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준비를 해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울진도 말할 것도 없이 아주 관광의 보고인데요. 서울 수도권 분들은 가기 제일 어려운 오지를 택하라면은 단연 울진을 꼽더라고요. 예. 울진도 좀 이 관광 산업의 뭐랄까요 도약이랄까 이제 임기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 군수님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계획이 좀 비장의 어떤 무기 같은 게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만. 예. 그리고 울진은 정말 참 자연이 준 그런 보배로운 땅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산과 계곡, 온천 참 울진의 관광 조건은 참 충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군수님들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놨는데 그것을 보면 이제 원자력이 우리가 울진군이 이제 길기 때문에 항상 이제 북부, 중부, 남부 이런 이제 권역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원자력도 있고 온천, 11령 그런 탐방로, 금강송, 에콰리움 또 이제 해양연구원, 국립해양교육과학관이 지금 설립하고 있고 그다음 중부 쪽으로 보면 이제 성육을 종합운동장도 돼 있고 해양 레포츠 해가지고 다이브 교실, 요트 이런 그다음 골프장도 지금 시설하고 있고 또 남부 지역은 이제 배감 특구 지역하고 그다음 체육시설, 월성 힐링, 그다음 후포 마리나 그게 이제 앞으로 한 몇 년 이내면 이 모든 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모든 이제 하드웨어 쪽은 지금 울진은 충분히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연계와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문화 콘텐츠, 그다음 이런 걸 연결해서 머물 수 있고 그다음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지금까지 좀 신경을 못 써왔다. 그래서 이러한 이 중부, 남부, 북부를 구분해서 지금까지 발전이 되지만 이건 이제 하나를 엮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이제 개발해. 그래서 교통망이 내부적으로도 일단 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멀리서 올 수도 있는 거리들은 이제는 지금 교통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강릉까지 KTX 돼 있고 강릉에서 내려오는 길도 좋아졌고요. 그다음 뭐 포항도 KTX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도로망 또 철도망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울진군에서 시설 투자했는 부분이 종결됨과 동시에 교통망도 종결되면 한 2020년도 이후에는 모든 조건이 완료되어 있는데 단지 이제 머무르고 보고 느끼고 맛으로도 즐기고 눈으로도 즐길 수 있는 부분만 연결해 주면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관광 상품 개발에 위해서 좀 주력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울진군이 이제 체류형 관광, 그다음에 힐링 패키지를 위한 그런 시스템, 네. 거기에 주력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네, 한 가지 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요. 뭐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그 농촌 지역에 있는 지자체나 다 겪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인구가 너무 지금 급격하게 줄고 있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인구를 지키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는 그것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바깥에서 그 새로운 인구를 예컨대 귀농이나 이런 방식으로 기업 유치나 좀 유입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이 인구 늘리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은 뭐 계속 해오셨습니다만은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뭐 지자체 소멸 그 지수가 전국 8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그 우리 지자체 쪽에서도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정부의 예산도 뭐 1년에 수십 조씩 이렇게 퍼붓고 있습니다만 저들도 한 26억 정도를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물론 그 우리가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인구 문제 여러 가지 그 대책이 필요합니다만 경제 활성화 등 복지 대책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물론 우리도 지금 뭐 며칠 전에도 지자체 일자리 대상을 4년 연속 수상을 하고 나름 이렇게 노력도 하고 그리고 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것을 느끼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농어촌 지역의 군수로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은 저희 영덕군이 산이 81%입니다. 산이 81%고 활용할 수 있는 땅은 그러면 한 19% 중에서 하천이나 다 빼고 나면은 뭐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정부 우리가 귀농한다는 측면으로 봤으면은 예를 들면은 퇴직자가 귀농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관광산업이나 그다음에 조그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이 수익이 조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런 체계가 정부 체계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우리 영덕군 아까 26억 중에서도 출산 장려금을 경상북도에서 뭐 가장 많이 줍니다. 저희들이요. 뭐 둘째 자녀의 경우에는 뭐 지원금이 220만에서 지금 820만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지원은 각 자치단체별로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갑니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이 국가 제도 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그 자원이 실제로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예로 보면은 이 정부 내에서 우리 그 이제 농림축산부가 하는 그 규모화 사업 농지 제도가 있습니다. 농지 제도가 한국농촌공사로 가서 되게 고령화 대비한 젊은 그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규모화를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해야 되죠. 그러나 10,000평, 20,000평, 뭐 50,000평, 60,000평 이렇게 짓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농지 제도를 일부를 예를 들면은 규모화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기농을 하시는 분들에게 땅을 조금 나눠줄 수 있는, 나눠줘서 그것들이 수익 구조 가져가고 정착할 수 있는 국가의 시스템도 좀 필요하다, 실효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예산을 저출산 대응이라서 예산을 나눠줘서는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나는 것을 저는 사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정부에서, 제가 지난번 농림부 차관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는 조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원의 활용, 분배 이런 차원에서도 정부가 조금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들도 제2농공단지 분양도 하고 임산물 식약용 버섯 연구센터도 건립하고 또 스포츠 마케팅 이런 걸 통해서 더 일자리도 좀 늘려가면서 정주 여건, 삶의 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또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런 많은 영덕군이 조금 더 나은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 결국 이제 농지에 대한 농지 소유나 농지 임대차나 이런 것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이 좀 변화가 있으면 그 좀 가능성이 있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농지 제도가 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것이 한국농어촌공사를 가면은 농어촌공사는 이것을 임대가 되든지 매매가 되든지 간에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주된 사업을 보면은 규모화, 농사를 그러니까 농지를 지속적으로 농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가져가서 이 농업 생산량을 하나의 국가 목표에 맞춰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목표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 귀농 문제는 귀농귀촌 인구 늘리기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귀농귀촌 하시던 분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어떤 토대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산이 있든지 산이 80으로 피는 산을 조금 획득하든지 농지가 있어야만이 살 수 있는데 지금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보면요. 다 모든 분들이 산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정주 여건에서 조금씩 더 멀어지는 쪽으로 사실은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부도 해소하는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울진 군수님 인구 대책 좀 말씀 주시죠. 예, 참 인구 정책은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이건 뭐 정말 중앙 정부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방 정부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인구 정책은 이 중앙에서 거의 한 90%를 책임져 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이제 일자리를 많이 좀 만들어서 그분들이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귀농귀촌 하신 분이 뭐 영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수입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살다가 또 다시 가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수입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지방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래 뭐 도연하고 또 이렇게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국가에서 뭐 돈을 좀 준다 해가지고 여기서 아기를 놓고 살겠다는 생각은 젊은 분들은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아기 하나 놓으면 얼마 주고 자꾸 돈으로 가지고 이 계산을 하니까 이 정책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책하고 국가에서 우리는 이만큼 해줬는데라고 틀리. 그래서 정말 그 젊은 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지방 정부는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참 아기를 마음대로 맡길 수 있는 그래서 또 생활 그 소득 증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걱정마 뭐 돌봄 서비스 센터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영유아 지원.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야 일단 애를 또 더 놓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애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한두 번 낳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아기에 놓는 데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래서 돈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좀 많이 줘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많이 이래 해주면은 그리고 엄마들이 아기에 대한 걱정도 안 하고 놀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우리 영덕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농 정책은 정말 이게 이제 지방 정부로서는 상당히 참 이 힘든 부분인데 그런 분들을 이제 이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그리고 또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정말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젊어서 돌아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이제 퇴직해가지고 여가를 즐기면서 수입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정책을 그렇다 해가 정책이 차등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없고 다음은 기농은 다 똑같이 치고 이제 예산 지원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지방 정부에다 또 중앙에서 좀 많이 좀 이양해가지고 그 환경이나 실정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데 중앙에서 이 지침을 내려가지고 요래 해라 하니까 중앙 너무 그런 부분이 이 중앙과 지방에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구가 유입되는데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인구 문제는 그 말씀들을 좀 이렇게 들어봐도 지금 현재로서는 좀 특단의 대책을 그 중앙 정부가 일단 마련하고 그 지방 정부의 과감한 권한 위양을 통해 가지고 각자의 사정에 맞게 좀 제대로 실험을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두 군수님께 이 마무리 발언 겸해서 한 가지 좀 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덕과 울진이 이웃해 있고 경상북도 동해안을 뭐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들이신데요. 두 지자체가 뭐 어떤 경우에는 경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한반도가 평화 체제로 가고 있는 이 마당에서는 특별히 북방의 경제 협력을 위해서 함께 좀 상생하면서 협력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영덕과 울진이 함께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하겠다. 그 취지를 담아서 좀 마무리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뭐 이번에 그 북방 경제 협력 그 남북의 어떤 뭐 또 지도자들 그랬고 또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강력교통망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우리 인근 지역 우리 울진만 하더라도 우리가 동해 중부선 철도도 그렇고 또 포항 영덕간 고속도로가 지속적으로 울진을 통해서 이제 삼척까지 가야 되는 고속도로 철도 사업이 지속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울진은 이 관광 자원으로 보면은 성류금도 그렇고 또 백암온천도 그렇고 관광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강력교통망은 기본적으로 조기에 구축해야 된다는 명분이 이제 정부에서 뭐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기 구축에 대해서는 근거가 나왔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정부의 요청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동해안 저희들이 상생협력 그 포항 뭐 경주 울릉 뭐 우리 울진 영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인근 지역과의 상생에 대한 문제를 이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구축해 나간다면은 더 다양한 그 자치단체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통해서 훨씬 더 다양한 관광 경제 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또 대개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또 대개 자원의 확보의 문제라든지 또 보호의 문제 이런 것은 우리 영덕과 울진이 함께 노력해 나가면은 훨씬 더 이 동해안의 경쟁력을 갖춰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 군수님 뭐 영덕 국민에게도 한 말씀 하시죠. 예, 그리고 우리 영덕 군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건 다 공감되는 거고 특히 뭐 바다와 또 땅은 다 같이 연결돼서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관광이나 뭐 모든 것은 SOC는 그렇게 연결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아까 원자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정부를 상대로 해서 같이 영덕군도 울진군하고 우리는 뭐 경험도 좀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 해결하는데도 우리도 또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같이 힘을 합치면은 더 큰 힘이 발휘가 안 되겠나 정부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 크루즈 관광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크루즈가 중국, 인천, 부산, 일본 이렇게 돼 있고 동해 묵호에서 이제 블라디보스톡, 북해 이렇게 돼 있는데
울진 영덕도 좀 그런 인근 자치단체에서 그것도 좀 같이 해가지고 이제 후포항이 좀 이제 큰 항이니까 서로 연계한 크루즈를 이용해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이나 아니면 이제 독도를 또 가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관광객을 우리가 자꾸 그냥 오라 해서는 안 되고 뭔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같이 좀 협의해가지고 강원도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뭐 하는 예산은 틀리지만은 이제 공조해서 같이 하나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네. 땅도 좋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뭐 이래 상생 기구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 이용하든지 아니면 단체장끼리 좀 만나가지고라도 이런 그런 공동 개발에 대한 또 관광 유치에 대한 토론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서울 수도권의 그 관점에서 보면 영덕과 울진이 다 오지인데요. 이제 동해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또 가까운 곳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어느 정도만 정착이 되어도 이 동해가 다시 살아나는 바다가 되고 아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중심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영덕 울진을 포함해서 우리 경북 동해안에 있는 5개의 시군이 모두 다 그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맞아가지고 함께 좀 모범적인 그런 시군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민선 7기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멋진 지방정부를 이끌어 주시기를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두 분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보도 특집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